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땅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작년 땅값도 들썩였다 라고 하는 기사고요, 세종시 7% 올라 1위, 그리고 이어서 올해는 새만금이 1위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땅값, 아파트값이 이제 폭등에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곳이 세종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도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국회의원, 국회의사당까지 옮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작년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또 폭락하기도 했던 곳이 세종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땅값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탑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곳이 이어질 곳이 과연 어딜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새만금 특별자치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새만금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라고 보았을 때 이쪽 세종시와 좀 더 차별화된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유가 뭐냐면, 세종시와 새만금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되면,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공항만 철도에 대한 어떤 트라이포트와 아울러서 각종 도로망이 연결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인구에 대한 유입 계획도 더 많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대한민국에서 정책상 밀어주는 지역이다라고 까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올해 가장 핫하게 떠오를 지역이 새만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시 땅값이 7%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7% 얘기하면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도 7% 올라갈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땅값이 7%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평균치 7%,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 땅은 전혀 미동이 없는데, 개발될 수 있는 땅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 좀 많이 올라갔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땅값이 4%의 높은 상승률에 비해서 한 3% 이상을 더욱더 많이 올라간 지역이 세종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및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세종시 내부 위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바로 인바운드 쪽으로 해서 올라갔지만, 점점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으로 땅값이 이제 급등하는 양상 속에서 조치원읍 14.32%, 그리고 장군면 13.92%, 연서면, 소정면, 그리고 연동면으로 이어지면서 외곽 지역에 대한 상승률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로 인해서 바로 연접해 있는 땅 위주로 해서 땅값이 먼저 올라가겠지만, 향후에는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면서 외곽적으로도 가격 상승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에서는 보게 되면은요, 강남 상구 역시 독보적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실 강남 상구 땅이 싼 것은 아닙니다. 싸진 않지만 비싼 놈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격만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지역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강남 3구는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덩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속도는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치에 가치를 부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효과는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울에서는 마용성, 마포용산, 송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오름세가 뚜렷하다. 특히 송동 같은 경우는 6.1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땅값은 4.17% 정도 올라갔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4.17%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땅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개발되지 않은 땅은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4% 올린 거는 개발 지역들 집중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 올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즉, 개발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4.17%가 아니라 20%, 30% 어떤 때는 뭐 2배, 3배 이상도 폭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보게 되면 2000년도 이후에 땅값이 4%를 넘은 적이 지금까지 해서 5번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보면은 2002년도에 8.98, 2005년도에 4.95, 2006년도에 5.62%. 이 당시가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4.58%, 그리고 작년에 4.17% 기록함으로 해서 2000년도에 이르러서 4%가 넘게 되는 5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서 땅값이 폭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해서는 시흥시가 6.99%로 가장 땅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지도별 집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세종시가 7.06%, 그리고 서울이 5.31%, 그리고 대전, 대구가 4.67, 4.38%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보면은 울산, 경북, 경남 쪽 같은 경우는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개발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과 함께 땅값이 올라갔지만 점점점 중부권, 그러니까 충남권, 수도권으로 올라타면서 이제 앞으로는 전라권, 그리고 새만금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으로 양상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새만금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전라북도 2.57%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땅값이 새만금 주변, 현재 집중적으로 부안 주변이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부안 지역 일대가 땅값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요 그렇게 땅값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새만금 주변만 땅값이 올라가서 그나마 전북 일대가 2.57%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은 4.17, 수도권은 4.78, 지방은 3.17% 기록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차기 정권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트렌드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역 위주로 해서 지방 쪽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역, 가능성 있는 지역이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 투자만한 재테크 수단은 없습니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이 되는 땅의 보상자금만 해도 한 32조 원 정도, 올해 32조 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풀려진 보상자금은 과연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이러한 돈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토지 또는 아파트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아직
식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집중을 해 보시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새만금이 드디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새만금이 바로 요 세종시의 위치에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내, 전라북도 내, 바로 부안, 그리고 부안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들, 새롭게 드러나는 도로망 주변 그런 지역의 주거지역 땅값들은 올해도 이어서 폭등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게끔 자금 설계를 해드리고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